자, 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셨어요? 네, 저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자, 지난주 유방암에 이어서 제가 유방암에 걸리시는 여성분들이 모유 수유를 한 분과 하지 않는 분들로 이렇게 더 잘 걸릴 수 있나? 수유 안 한 분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그러면 모유수유하면 유방암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예스. 볼게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학 적으로 나는 엄마, 할머니, 가족들, 이모님까지 다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서 돌아가셨어? 나도 걸릴까? 하고 유전자 검사한 결과 걸릴 수 있는 유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유방 절제술을 했지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유방 절제술로 인해서 5%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 근데 그거 외에도 전 세계가 왜 1위 암이 유방암이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원인을 또 분석해 보니까 암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여자와 남자는 좀 달랐어. 여자는 감염에 의한, 그러니까 여자 그 자궁 경부암 주사 있잖아요. 자궁 경부암으로 인해서 그 남자로부터 오는 사마귀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여러 암이 유발이 되더라를 밝혀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염에 의한 암이 많았고, 남자분들은 흡연, 음주, 행동적으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암이 많더라라고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분류는 됐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강의에 했는데 이때 여기에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부적절한 모유수유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부적절한 모유수유가 뭐야? 수유를 하면 했지 모유가 혹시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부적절한 모유 수유가 수유 방법이 달랐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산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네네. 산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로 인해서 아기에게 수유를 못했거나 또 병이 있는데 수유를 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부적절한 모유 수유의 모든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산모의 질병으로 인한 금기 사항이 있고, 잘못된 수유 자세와 접물기, 부적절한 수유 간격, 불필요한 보충 수유 등으로 인해서 아기가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엄마의 유방 건강을 해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부적절한 모유 수유라 한다. 그로 인해 아기의 체중 감소, 엄마의 유두통, 전몸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유를 실패하더라. 그게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그로 인해 아기에게 모유를 아예 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례담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사례담. 모유 수유가 부적절한 사례는 이랬어. 원인이 뭐야? 의학적 금기 사항에서 수유하는 거. 산모가 죄송하게도 오늘 요즘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난임이 많잖아. 그쵸? 난임 때문에 체외 수정을 위해서 엄마가 난자를 다낭성으로 만들어서 채취해서 체외 수정으로 인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호르몬제를 외부에서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방암과 난소암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기는 낳았으나 아기 낳고 건강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자, 암이 걸려버리는 산모들도 있더라고요. 자, 산모가 항암제나 방사선 동위원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위해서 치료 중일 때는 아기에게 수유를 못합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리고
HIV,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 같은 경우도 줄 수 없어요. 좋은 거 알아. 너무 모유 좋지. 그런데 줄 수가 없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잘못된 수유 기술이 요즘인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저희 큰딸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미 그 아이가 3살이 됐는데 모유 수유 중에 이 모유 수유 기술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유가 안 나오니까 끊었거든요. 근데 끊긴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모유만 얕게 물렸고 수유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통증이 왔고, 누워있으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줘보려고도 했는데, 사실 앉아서 엎드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저희 땐 또 그렇게는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아기가 먹든 안 먹든 간에 차면 무조건 비웠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데 안 차니까 안 비워. 조금 있으니까 그냥 안 해. 양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딸아이는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먹으니까, 아기가 먹으면서 힘들어하니까, 안 먹여, 덜 먹여? 자, 거기에다가 많이 그 찬만큼을 빼줘야 되거든요. 유축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가슴에 모유를 빼면 처진다를 다 알아요. 당연히 처지죠.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유축하지 않았고, 충분히 차서 아기가 원할 때마다 주지 않았어. 이게 원할 때마다 주지 않아. 요즘 엄마도 뭘 그렇게 시간을 재는지 저도 진짜 답답했거든요. 몇 시간에 한 번, 시간 안 되면 애 울어도 안 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모유 수유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아마 우리 때 엄마들은 이거 다 알 거예요. 그쵸? 울면 무조건 물렸잖아요. 근데 요즘 시간 맞춰서 줘야 된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하루에 8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물릴 때마다 뭐 하면 10번도 주고 더 이상도 줬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뭘 그렇게 정보가 잘 돼 있는지 시간 맞춰서 자야 되고 시간 맞춰서 목욕 무슨 시간을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회 이하로 모유를 물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유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양이 적어진다. 적으니까 아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젖병 물리기 시작하고 한번 젖병 맛을 보는 아기들은요, 엄마 젖 안 빨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젖빨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빨다가 자고 쓰러지고 애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힘드니까 분유병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당연히 분유 먹이겠죠? 엄마 젖 맛없죠? 분유는 맛있겠죠? 이로 인해서 부적절한 모유 수유 사례로 인해서 충분히 엄마들이 아기에게 모유를 안 줬다는 이유로 모유방이 딱딱해져요. 친밀해지거든요. 이로 인해 유방암이 갈 수 있다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난 이거 너무 이해됐어요. 제가 직접 아이를 먹여봤기 때문에 결국엔 전몸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웬 다이어트?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다이어트.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가면 거기에 마사지사들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마사지를 많이 해줘요. 이래야 된다면서. 너무 과한 마사지도, 네네. 힘들 사례담의 원인이더라고요. 너무 이해되시죠? 저 지금 저랑 같이 방송 들으시는 가족분들은 다 애 좀 먹여봤고 다 이해되셨잖아요. 자, 이런 부적절한 수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기에게는 적절한 체중을 만들 수 없고 분유를 많이 먹은 애는 과체중이 되고 엄마 수유를 억지로 먹여보겠다 하는 애들은 적절한 시간대에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적어져서 저체중이 되고 또 엄마의 식습관이 식생활이 뭐 먹으면 안 돼, 뭐 살찔까 봐 그런 결국엔 영양의 불균형이 오고 또 엄마들은요 얕은 전물림으로 인해서 통증, 유선염 전량은 아기가 안 빨면 안 빨수록 봐봐요. 통증 있고 염증 있을 때는 모유 수유 잠깐 끊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량은 감소돼요. 그래서
빠르게 수유는 6개월까지가 좋지만 100일까지만 먹이는 그래도 100일까지 난 먹였잖아 하고 우리 큰딸이 난 그나마 먹였다고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조기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생아는 출생 후 가능하나 빨리 젖을 물리고 초유는 꼭 먹이자. 초유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유해 화학물질로 엄마의 젖이 오염이 돼 있어도 초유와 엄마의 모유 안에는 내 뱃속의 아이의 맞춤 식량이거든요. 아기의 건강, 장 건강의 맞춤이에요. 엄마가 A형이고 애가 B형이 태어나도요. 엄마의 모유는 아기를 위한 맞춤 모유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엄마 젖만큼. 자, 동양에서 다른 엄마의 젖을 먹였다 치자. 자, 분유보단 낫겠죠. 하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내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가 그 아이의 장내 환경을 맞춤이라는 거. 장내 환경의 맞춤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우리가 다 엄마가 돼 있잖아요. 직가족분들이. 어떻게든 수유를, 내 며느리에게, 내 딸에게 수유를 좀 권장하는 그 아이의 아이를 위해서니까 권장해 보자고요. 저 이제 둘째 또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6개월을 먹이라고 아마 제가 강력하게 저희 딸에게 권장할 겁니다. 부적절한 모유수유와 자, 유방암의 관계. 가슴은 사실 망가져요. 그렇지만 유방암에는 덜 걸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딸아이에게 얘기할 겁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지 않거나 모유 기간이 짧으면 유방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이 가슴 몽우리가 다 풀려서 치밀, 딱딱하게 유방이 굳혀지는 것, 치밀 유방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왜 유방암 검사 엑스레이 찍으면서 치밀 유방이야. 아직 암은 아니지만 암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딱딱한 섬유종 뭐 이런 거 발견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유 수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유방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먹일수록 6개월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6개월까지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영양 성분도 그때까지라고 해요. 그 이후까지 먹일 때는 아기가 먹는 영양이 많이 부족하대요. 자, 모유 수유 6개월 지키시면 예방돼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생리 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유방암 위험을 최소 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모유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네. 자, 작용 기전 왜 그러냐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아기 낳을 때 아프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이유, 끈끈한 친밀 관계. 넌 내 새끼. 말 그대로 엄마가 차에 트럭에 깔려 있는 아이를 한 손으로 트럭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옥시토신이 분비하거든요. 자, 이게 유방암을 억제합니다. 암 너 따위도 걸리지 말라고 억제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수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발세포가 증식되는 거.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걸리지 말라고, 예, 옥시토신이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옥시토신은 정말 사랑해. 아이를 귀찮고 자다가 일어나도 나 짜증나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기 낳고 우울증 걸려서 아이를 버리는 엄마도 생기고 조금 아이가 아빠 닮았다고 때리는 엄마도 있고 또 아빠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이혼하게 되면 아빠 닮은 딸아이가 정말 싫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모유수유를 해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예방될 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만큼 넌 내 새끼야, 내 분신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옥시토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 유방암 진단 후에 모유수유, 유방암인데 모유수유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안 되죠. 치료 중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난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암인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암인 걸 알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고요. 유방암이 이미 걸렸었는데 아기는 낳았던 거나 뭐 이런 경우에요. 이런 주의사항. 치료 중에 수유는 금지. 안 되죠. 수유 가능 여부는 수술, 방사선, 약물 완전히 종료된 후 결국엔 먹이기가 힘들겠네요. 이런 기간 맞추기에는. 그래서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재발 위험. 모유수유는 유방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은 주지만 기간을 못 맞추면 아무튼 재발 위험도 낮춰준대요. 여러분. 결혼 전에, 수유 전에 내가 유방암이었고 치료를 다 했어. 그런데 아기 낳은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암 치료 항암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사실을 빼놔요. 그리고 나서 유방암 항암을 하거든요. 유방암 항암을 아기 건강한 난자를 빼놓지 않고 예, 보관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먹이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유방암이 있으시다면 치료 과정에 모든 의사가 권장을 합니다. 난자를 채취해 놓읍시다. 건강한 난자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꼭 의사와 상의하는 게 맞지요. 자, 여자 유방암이 여성에게 가장 흔한 이유.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경이 빨라졌고 폐경이 늦어지는 공간이 자, 빨라지고 늦어지면 이 기간이 뭐예요? 생리 기간이 많아. 그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길면 길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유방암이 덜 걸리고 길면 길수록 유방암은 유방암 노출이 많아져요. 그래서 초경은 빠른데 폐경 전후 갱년기로 인해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제를 또 처방받잖아요? 그러면서 생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유지하는 호르몬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끊는 호르몬 주시더라고요. 자, 요래서 현대인들 여성분들은 거기다가 아기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 낳더라도 모유수를 안 하게 되죠. 결국엔 유방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많이 놓여 있어요, 여성분들이. 전 세계 다 그렇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유수유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모유수유의 의미는 임신 중에는 모유수유를 함으로 인해서 생리기간을 생리기간이 길어지게 만들어주면 그 사이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유방암을 억제하게 도와준다. 자, 출산 후에 보통 6에서 8주가 지나야 생리가 나온다. 결국 이거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늘어나게 해준다. 자, 모유 수유 중에 모유를, 먹이면 먹일수록 생리기간이 늘어져. 결국 계속 이거예요. 임신도 했고, 출산 후에 수유도 하면, 임신 중 10개월만 생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수유 기간에 안 나와. 그래서 길게 만들어. 그러면 유방암이 덜 걸려. 20%나 감소돼. 지금 그 얘기예요. 현대인들, 뭐, 난 결혼 안 했고, 모유수유 당연히 안 했고, 출산도 안 한 여성이라면 늘 불안하잖아. 방법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검진, 조기 검진. 자, 조기 검진에서 빠르게 제자리 암을 찾게 되면요, 생명에는 크게 문제 없이 치유가 잘 된다고 해요. 여러분, 무조건 조기 검진. 예. 안 아파도 괜찮은데 뭐하러 검진 받냐고? 아니, 안 아파도 가서 검진 꼭 하시라고. 꼭, 꼭, 꼭. 아셨죠? 자, 그리고 생활 습관, 유방암에 안 걸리게 하는 생활 습관은 운동뿐이에요. 운동. 기사 내용도 그래요. 2026년 1월 25일자에 운동뿐이야. 유방암이 우리나라에 많아. 그런데 있잖아. 하루에 2시간만 활발하게 움직여주잖아. 그러면 예방될 수 있어. 림프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림프순환. 우리 여기 림프절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순환만 잘해도 말이야.
운동이야. 그리고 운동이 전혀 안 돼도 하루 종일 이렇게 활동하는 집안일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분들은 이 또한 예방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엉덩이 깔고 가만히 있는 분, 누워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최악이겠더라. 왜 림프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기사 내용 볼게요. 모유수. 이거 대림 성모병원에서 유방암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에 많이 발췌를 했는데요. 모유수유는 호르몬 노출을 줄이고, 아까 했던 말 다시 하는 거예요. 옥시토신 분비와 치밀 유방 완화를 통해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얘기했네요. 자, 근데 유방암이 걸리시는 분들은 자궁 내막염이 또 많이 걸린대요. 자궁 내막증, 내막염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때문이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호르몬 때문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자궁 내막염이요. 치주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버렸어요. 연구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를 치주라고 하는데, 이 치주염이 걸리시는 분이 64%가 자궁내막염이 있대요. 자, 자궁내막염이 있는 사람이 치주염이 있대요. 64%가. 뭔 말인지 좀 이해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자궁내막염이 있는 사람이 치주염이 64%가 있었고, 자궁내막염이 있는 사람이 7%는 맞아, 이 얘기야. 그만큼 자궁 내막염과 치주염이, 뭐야, 이게 염이 있으면 자궁 내막염? 자궁 내막염이 있으면 치주염? 이렇게 간다. 왜? 하고 물으니까 잇몸과 이빨, 뿌리 사이에 염증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서 온몸에 번지는데 말이야. 자궁에 가서 자리 잡고 염증을 일으키네? 이 결과가 나와버려요. 지난번 저에게 자궁내막염이 자주 생기는 여성 그 질문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꼭 가져와 봤어요. 치주염하고도 관련이 있다. 100%는 아니에요. 67%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 여성 호르몬 관련이 아니라 항생제를 써봤어요. 세균 죽이는. 그랬더니 도움이 됐다? 분명히 균 때문이네. 맞습니다. 치주염에 있는 균이 자궁내막염에서 발견돼요.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는 자궁내막염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어. 그게 뭐야? 치주염이야.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맨날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두피 속에 있는 말라세시아 비듬균이 있는 사람이 췌장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두피에 있어야 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두피에만 존재해야 될 말라세시아 비듬균이 소화기관을 거쳐 췌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쥐 실험 결과 밝혀집니다. 해서 췌장암의 종양이 이 균을 죽여버리니까, 말라세시아 균을 죽여버리니까, 췌장암이요, 종양의 무게가 20에서 40% 감소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두피에서 발견된 비듬균황은 췌장하고 관련이 있고, 잇몸, 치주염하고 관련돼 있으면 자궁 내막염하고 관련이 있다. 우와, 웬일, 웬일. 의학신문에 이미 실렸습니다. 말라세시아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중요한데, 여기서 잘 먹고는요, 뭘 잘 먹어야 되냐면, 이 기사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2월 8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야, 잘 먹어? 적당히 칼로리, 자, 잘 먹는 게 뭐냐면, 가공되지 않는 식단을 먹어라. 천연식품 위주로 먹어라. 그랬을 때 칼로리도 적어지고, 그랬을 때 내 건강 관리에도 이것만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밴드 많이 올려놓을게요. 좀 상세하게 읽어 보시고요. 결론은 우리의 위와 뇌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을 빨리 줄 수 있는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자, 여기서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 건강기능식품 돈 주고 사 먹는데 가공된 게 많이 가공되고 화학적인 원료를 쓰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을래? 아닐래?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이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오늘도 건강이 아름다우시라고 여러 기사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상관관계 있다, 비등균, 치주요. 계속 이런 기사들 내용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이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합니다.